저는 윤희숙입니다. 올해로 69살이죠. 12대째 이어온 한정식 초이정의 종가집 맏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40년 넘게 이 주방을 지켜오면서 손끝으로 전해지는 선대. 어머니들의 정성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어왔어요. 오늘도 새벽 4시부터 주방에 서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 육수 하나에도 48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거든요. 찬바람이 스며드는 이른 아침, 따뜻한 국물 냄새가 온 식당을 감쌌습니다.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딸 은지가 어떤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요즘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꽤 이름을 알리고 있죠. 제 요리 솜씨를 물려받아서인지 음식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어머니, 인사드릴 분이 계세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그동안 연애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이렇게 들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은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라고요. 서준은 유려한 말솜씨로 저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암송하듯 준비된 말 같았어요. 40년 넘게 손님들을 상대해온 저의 감각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간단한 상을 차려드릴게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남자라면 제 마음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전복죽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저희 집 자랑인 갈비찜을 작은 뚝배기에 담아내왔습니다. 서준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을 반짝였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역시 소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기보다는 마치 분석하듯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세 숟가락 먹더니 젓가락을 성급하게 놓았습니다. 은지는 서준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어머니, 서준 오빠가 푸드테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사업가예요. 푸드테크요? 저는 생소한 단어에 되물었습니다. 서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음식과 기술을 결합하는 사업입니다. 전통 음식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기술과 결합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40년간 손끝으로 길러온 이 맛들을 기계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머니께서 만드시는 이런 훌륭한 음식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준의 말에는 분명 좋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요? 은지와 서준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준을 보며 느낀 그 알 수 없는 위화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주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이 다시 식당을 찾은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은지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왔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라 식당은 한적했죠. 어머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당당했어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주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어요. 사실 이 식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40년간 가꿔온 이 공간을 마치 감정하듯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모님들이 직접 손으로 재료를 다듬으시네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님들을 보며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비판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네, 저희는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합니다. 그래야 정성이 담기거든요. 제가 대답하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이해라기보다 안타까움 같은 게 보였습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요즘은 기계로도 충분히 균일한 품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준의 입에서 나온 건 손맛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비용에 대한 계산뿐이었거든요. 손맛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솔직히 기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서준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간 제가 지켜온 가치들이 한순간에 의문시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도 좀 낡아 보이네요. 요즘 젊은 고객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공간을 선호하거든요. 서준은 계속해서 식당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요.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인데 그에게는 단순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메뉴도 너무 복잡해요. 요즘은 간단하고 화려한 메뉴 하나로 승부하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때 은지가 들어왔어요. 서준을 만나러 온 모양이었죠. 어머니, 서준 오빠와 무슨 얘기하세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가 무거워진 분위기를 깨뜨렸어요. 서준은 금세 표정을 바꿔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어머니와 식당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정말이요? 어머니, 서준 오빠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은지는 서준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전통 식당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딸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이 말하는 변화가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고 서준은 뭔가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제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서준의 생각이 너무 차가운 걸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찾아오는 식당 안에서 저는 마음속 깊은 고민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준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요리책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12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모든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선대 어머니들의 필체를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국물은 정성으로 우린다. 마음이 급하면 맛도 급해진다. 시어머니의 필기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도 젊은 며느리 시절에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결국 이 전통을 지켜내셨고 저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간은 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할머니의 글씨도 보였어요. 흐릿해진 먹글씨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을 서준은 비효율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서준이 진심으로 은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문득 예전에 함께 일했던 김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특수분장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우들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보자.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서준의 진짜 모습을 그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한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무슨 일인데요? 김 선생님은 반가워하시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 그런 일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지역 연극에서도 함께 작업한 적이 있어서 저의 얼굴형이나 특징을 잘 아시죠?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갈게요. 저는 서둘러 약속을 잡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서준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오후에 김 선생님이 도구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거울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며 어떻게 변신시킬지 구상하고 계셨죠. 70대 후반의 어눌한 할머니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도 조금 변조해야겠네요. 김 선생님의 손끝에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특수 메이크업으로 주름을 더 깊게 만들고 가발로
헝클어진 백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옷도 촌스러운 것으로 갈아입혔어요. 이제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내세요. 좀 더 어눌하게, 떨리는 느낌으로. 김 선생님이 발성 연습까지 시켜주셨어요. 몇 번 연습하니 그럴듯해졌습니다. 이름은 임정순으로 하시죠.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설정이에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서준의 회사에 접근할 방법만 찾으면 됩니다. 제 마음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거울 속 임정순 할머니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꼭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임정순 할머니가 되어 서준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서준의 푸드테크 회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깔끔한 사무 공간과 넓은 주방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붙은 구인 공고를 보니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 모집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접수대의 젊은 직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어눌하게 발음했어요. 아, 할머니세요? 나이가. 직원이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준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분이 아르바이트 구하러 오셨는데요. 서준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할머니, 요리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에요. 평생 농사만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설정대로 대답했어요. 불쌍한 척 연기도 조금 섞어가면서요. 서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뭔가 이용할 수 있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나 청소는 할 수 있으시죠? 네네, 그건 잘해요. 좋아요. 하루에 5시간,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드릴게요. 서준이 흔쾌히 고용해 주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죠.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임정순입니다. 네, 임 할머니. 열심히 일해주세요. 서준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잠입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1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나르고 청소를 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40년간 주방의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이 상황에 적응해 갔습니다. 서준은 직원들에게 매우 까다로웠어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다르게 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바로 자르는 줄 알아요.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처음 제게 보여준 정중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관찰했어요. 서준이 어떻게 직원들을 대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할머니, 이거 빨리 치워요. 어느 날 서준이 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 느리게 움직였나 봅니다. 네, 금방 할게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정말 답답해요. 빨리빨리 못하나? 서준의 말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중요한 걸 알아내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매너 있고 세련된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었어요. 서준에게 음식은 그냥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맛이나 정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느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가를 줄이면 마진을 30%는 더 늘릴 수 있어요. 서준이 직원들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이 단순한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임정순 할머니로서의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서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어요. 과연 이런 사람에게 제 딸을 맡겨도 될까요?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임정순 할머니로 위장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서준의 회사 주방 구석에서 그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충격적인 모습들이 드러났거든요. 아침마다 서준은 직원들에게 어제의 매출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로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뭘 잘못한 거죠? 사장님, 어제 비가 와서 주문이 좀. 핑계 대지 말아요. 비 오는 날일수록 배달 주문이 늘어야 정상 아닌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이 모든 걸 지켜보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였어요. 서준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맛으로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장님, 원가 절감하시라고 해서 재료를 바꿨잖아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서준이 화를 냈습니다. 원가는 절감하되 맛은 똑같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 아닌가요? 불가능한 요구였어요.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맛이 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서준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서준이 제가 만든 갈비찜 사진을 들고 직원들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압력솥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조미료로 맛을 맞추면 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48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인 제 갈비찜을 단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 그 할머니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딸이 설득하면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정말 그 집 며느리 될 생각이야? 하하, 물론 아니지. 사업만 정리되면 적당히 핑계대고 헤어질 거야. 은지는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 레시피들로 냉동식품 라인 만들면 대박이야. 유니숙이라는 브랜드 파워도 있고. 와, 너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도 사업은 확실하겠네. 당연하지. 내가 언제 확실하지 않은 일을 한 적 있어? 저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서준이 직원들에게 막말하는 장면, 음식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모습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서준이 저희 가문의 레시피를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이런 옛날 방식으로는 생산성을 올릴 수 없어. MSG 좀 넣으면 똑같은 맛 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제가 평생에 걸쳐 지켜온 가치들이 그에게는 그저 복잡한 것일 뿐이었어요. 12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전통이 그에게는 비효율이었던 거죠. 어느 날 오후 서준이 사무실에서 또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초의정 인수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아직 그 할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 하지만 은지가 계속 설득하고 있으니까 시간 문제야. 빨리 해. 경쟁 업체들도 전통 브랜드에 관심 많아 하고 있어. 알았어. 한 달 안에는 확실하게 정리할게.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딸에게 보여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은지였어요. 과연 이 아이가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까요? 서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할지도 몰라요. 임정순 할머니로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딸을, 그리고 저희 가문의 유산을 지켜야 했거든요. 퇴근하면서 서준에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할머니도 고생했어요. 서준은 여전히 저를 그냥 임정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은지에게 보여줄 때가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우는 동안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간 모은 증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날들은 서준의 전화 통화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윤희숙의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임정순 할머니는 이제 사라졌죠. 하지만 그 할머니가 목격한 진실들은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어요. 총 8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준이 직원들에게 하는 막말, 음식을 돈으로만 보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은지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 사업만 정리되면 적당히 핑계대고 헤어질 거야. 이 말들을 다시 들으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을 단순한 사업 도구로 생각하는 그 차가운 계산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지야, 엄마한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그런데 시간 낼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은지는 제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낀 모양이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 오후에 식당으로 올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은지는 약속대로 오후에 식당으로 왔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서준과의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예요? 은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 서준이 직원들에게 막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은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 저는 계속해서 다른 파일들도 들려주었어요. 서준이 음식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 저희 레시피를 조롱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녹음한 거예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임정순 할머니로 변장해서 서준의 회사에 잠입했던 일을요. 어머니, 설마 정말로? 응, 정말이야.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준이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친구와 상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지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 이 부분이 나오자 은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지야, 이게 현실이야. 서준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지?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너무 의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서준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녹음은 뭐야? 내가 조작한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아마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사업가들은 원래 그렇게 말하는 거래요. 은지는 끝까지 서준을 감싸려 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널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용하려 할까? 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준 오빠를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하신 거죠? 은지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딸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난 내 행복만을 생각해서 이런 거야. 그 사람과 결혼하면 너만 불행해질 뿐이야. 어머니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서준 오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은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제 말을 믿지 않는다니.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서도 은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서준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서준이 뭐라고 둘러댈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도 그 비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은지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도 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오전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서준 오빠랑 얘기했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 오빠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들으신 건 사업상 대화일 뿐이래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서준이 어떻게 둘러댔는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은지야, 그게 사업상 대화라고 생각하니? 너를 이용해서 우리 식당을 차지하려는 계획인데? 어머니는 사업을 너무 모르세요. 요즘 시대에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래요. 은지는 여전히 서준을 변호했어요. 아니, 변호라기보다는 아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녹음해서 나랑 헤어질 거라고 한 말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친구들 앞에서 하는 농담이었을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지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은지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봐.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딸의 행복을 방해하는 나쁜 어머니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서준이 우리 식당 레시피로 냉동식품 사업을 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의 훌륭한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은지는 그것조차 긍정적으로 해석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야. 어머니 방식으로는 제가 행복할 수 없어요. 서준 오빠와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40년 넘게 키워온 딸이 저보다 겨우 몇 개월 만난 남자를 더 믿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결혼 준비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시더라도요. 은지의 말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던 걸까요? 알겠어. 내 마음대로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준이 은지와 함께 식당에 왔어요. 아마 상황을 정리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서준은 여전히 정중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에 가면 같은 미소가 더욱 역겹게 보였습니다. 오해요? 무슨 오해 말이죠?
제가 사업 얘기를 할 때 좀 거칠게 표현했나 봐요. 하지만 진심은 어머니의 훌륭한 요리를 더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서준의 말에는 조금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계산된 연기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겠네요. 저는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은지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 만족한 듯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식당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은지가 언젠가는 진실을 깨닫게 될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길어진 그림자처럼 제 마음도 어두워져 갔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한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을 그리고 저희 가문의 유산을 지켜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서준의 회사에서 큰 파티를 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K-푸드 혁신이라는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행사였습니다. 은지도 서준의 파트너로 참석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준의 진면목을 폭로할 수 있다면 은지도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김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또 임정순 할머니가 필요하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이번에는 파티장에서 서빙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다시 임정순 할머니가 되어 서준의 회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서빙 업체 직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파티 준비로 바쁜 상황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파티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각종 음식들이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고 업계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와 서준도 보였어요. 은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서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저는 다른 서빙 직원들과 함께 음료수를 나르며 파티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서준이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전통 한식의 현대적 계승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서준이 한 업계 관계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통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기술로 그 맛을 재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8시간 끓이던 육수를 압력솥으로 2시간에 만드는 식으로요. 서준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여전히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진행되면서 서준은 점점 취기가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노인분들이 만드는 음식은 시대에 뒤떨어져요. 서준이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 옛날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죠.
냉동 기술이 발달한 요즘 굳이 손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쟁반을 들고 그 근처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이런 모습을 은지가 본다면 어떨까요? 초의정이라는 한정식당 아세요? 거기 할머니가 만드는 음식이 유명한데 정말 구식이에요. 서준이 저희 식당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할머니 요리 실력은 인정하지만 사업 마인드는 제로죠.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요? 네, 곧 그 집 사위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영에 참여하게 되겠죠. 서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와, 그럼 전통 레시피를 다 얻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레시피로 냉동식품 라인을 만들면 대박이 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은 더욱 취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파티장 한쪽에 앉아 계신 한 어르신이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아마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전통 음식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어르신의 질문에 서준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전통이라는 게 다 핑계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을 포장하는 말이죠. 어르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서준은 계속했습니다. 이런 낡아빠진 사람들이나 만드는 게 음식이라니. 한낱 냉동식품보다 못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마침 그 근처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는데 서준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임 할머니 여기 있었네요. 서준은 술에 취한 채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옛날 방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다 치워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는 제가 들고 있던 음식 쟁반을 밀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저희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술에 취한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런 늙은이들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서준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니 손맛이니 하는 건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효율과 품질의 시대라고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평생에 걸쳐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그렇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치우세요. 파티 분위기 망치지 말고. 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함부로 말한 이 음식이 바로 내 삶이고 내 자부심이다. 제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내가 함부로 깔보는 그 정성과 손맛이 바로 우리 가문 12대의 유산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목에 둘렀던 스카프를 풀고 머리에 쓴 낡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멀리서 은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도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특수 메이크업을 하나씩 벗어내기 시작했어요. 인조 주름을 떼고 백발 가발을 벗고 촌스러운 옷을 정리했습니다. 파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깜짝 선물이었어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간 당신의 회사에서 임정순 할머니로 일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만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모두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특히 이 녹음 파일들이 흥미로울 거예요.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서준이 친구와 나눈 대화였어요. 은지랑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지. 파티장에 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만 정리되면 적당히 핑계대고 헤어질 거야. 은지는 좀 불쌍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나오자 은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준을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응, 정말이야. 내가 직접 들은 거야. 저는 다른 녹음들도 차례로 재생했어요. 서준이 저희 레시피를 조롱하고 직원들에게 막말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준 씨. 서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거예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음식이 뭔지도 정성이 뭔지도 모르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가리켰어요. 이 음식 하나하나에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당신 눈에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거죠. 파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은지야. 저는 딸을 불렀어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저는 딸을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서준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준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할게요. 진정한 사업가라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해요. 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이고 역사예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면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파티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은지도 이제는 서준의 진면목을 완전히 이해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은지야.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저는 딸을 위로했어요. 진실을 깨달은 지금 화를 낼 이유는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부터 서준 오빠를 의심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거든.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어머니의 40년 경험을 무시했어요. 은지는 자신을 탓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딸이 대견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주방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모녀가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변장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밝혀내시다니.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이 하나 더 생겼어. 내가 너무 상처받은 건 아닌지. 괜찮아요, 어머니. 오히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은지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마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준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도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직도 그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파티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고 직원들도 떠났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음식이 뭔지, 사람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서준이 계속 사과했어요. 은지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용하려 했던 거죠.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하지만 서준의 변화된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예정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어요. 서준의 대답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음식이란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요. 그럼 좋겠네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 온화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변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내고 싶어요. 서준이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하고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은지와의 관계였어요. 서준 사건 이후로 저희 모녀는 더욱 가까워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새로운 메뉴 시식해 보실래요?
은지가 주방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은지는 저와 함께 식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일도 계속하면서 말이에요. 뭘 만들었는데? 전통 갈비찜인데 플레이팅을 현대적으로 해봤어요. 은지가 정성스럽게 담아낸 갈비찜을 보니 감동이 일었어요. 저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했지만 젊은 감각이 더해져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맛도 좋고 보기도 좋네. 어머니 레시피가 기본이니까요. 저는 그냥 예쁘게 꾸민 것뿐이에요. 은지의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딸이 저의 요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 초이정은 예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전통은 지키되 현대적 감각을 더한 메뉴들이 젊은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어머니, 예약이 또 꽉 찼어요. 그래, 고마운 일이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본을 잊지 않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하나하나 손으로 재료를 다듬는 일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는 좀 편하게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 어떤 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12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정신이니까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서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준은 예전처럼 정중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지냈나요? 고향에 내려가서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밑바닥부터 배웠습니다. 서준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어요. 정말 현장에서 일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배웠나요? 네, 음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요. 서준의 말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작은 식당을 하나 차릴 예정이에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담은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서준의 변화를 인정했어요. 1년 전에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은지에게도 정말 미안해요.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어요. 은지는 주방에 있어요. 직접 얘기해 보세요. 은지와 서준의 만남은 담담했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은 이미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서준 씨. 저도 좋은 공부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며 과거를 정리했어요.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이 떠난 후 은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그렇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야. 그날 저녁, 저와 은지는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요리들을 만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은지야. 주방에서 울려 퍼지는 저희 모녀의 웃음소리.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12대에 걸친 우리 집안의 전통은 이제 13대로 이어질 준비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딸과 함께 더욱 단단히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와
주방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